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그간 참 말이 많았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바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수교육 대상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올해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 출생자 분들이 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현재 근무하시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더라도 몇 년간 일을 하지 않으셨다가 앞으로 기관에 취업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요양을 하려고 해도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 이전에 상단에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은요, 공단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나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공단 측에 질의를 했겠죠. 이 질의응답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내에 민원상담실 검색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시 기관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을 겁니다. 며칠 전 안내된 공지에 따르면 대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3월 29일 이후에, 그리고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4월 1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를 해주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답인도 Q&A.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은 제외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다른 교육인가요?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교육의 목적 및 교육 대상자가 다릅니다. 직무교육은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했고, 직무 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고요. 보수교육은 장교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술,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까지 실시를 했고요. 2023년도에 직무교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은 실시되지가 않는 겁니다. 장교양기관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가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의 대상이 되나요? 또한 주야간보호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자, 이렇게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교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따라서 간호사 등 타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장교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타 직종들도 모두 보수교육을 이미 각 협회에서 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므로 당연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다음,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꼭 이수를 해야 하나요? 결론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연도 출생자는 꼭 홀수연도에, 짝수연도 출생자는 꼭 짝수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규칙인 거죠. 다음, 장교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교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교육 급여비용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요양보호사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있나요? 시범 운영 시 보수교육 이수자도 보수교육을 또 이수해야 하나요? 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 아래 예시가 있는데요. 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4년에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바로 24년도부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23년도까지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모두 다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26년부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작년에 보수교육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였는데 그때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은 24년,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보수교육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보수교육 미이수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에는 미이수 관리 방안을 도입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 하나요? 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 위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 비용의 36,110원 중에 50%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50%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가 부담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반면 보수교육은 국가 자격증의 유지를 위해 직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종의 경우에도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이렇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안내가 되고 있죠. 다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교육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 입소형 기관,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까지 입소형 기관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은 교육을 가서 하루 근무를 못하더라도 다 월급이 제대로 보전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대면 교육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방문형 기관, 그러니까 방문요양보호사나 방문목욕 하시는 분들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의 경우는 교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받고 싶은데 순서가 상관이 없나요? 보수교육 필수 4가지 영역을 다 받아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 먼저 수강 완료한 후에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 후에 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보수교육이 불인정돼서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육생은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 온라인 보수교육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확인증이 출력이 되고 온라인 수강 확인증을 대면 교육 기관에 제시해서 대면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에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에 60일 이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온라인 교육 4시간은 하루 동안 수강해야 하나요? 대면 교육 8시간은 이틀 나눠서 들을 수는 없나요? 온라인 교육은 본인이 신청한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수강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 8시간 교육 이수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받으시다가도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정도는 이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음, 방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는데 지원 방법이 있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방법으로 꼭 대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대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95,000원 산정할 수가 있고, 입소형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교육을 이수한 달에 근무 인원수로 산정이 되므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이렇게 보수교육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지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가 되어 있거나 가정 방문형 기관에서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2024년 5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5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아니옵니다. 보수교육 이수월인 2024년 5월에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되어 있었으므로 근무 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은 방문요양기관이 아니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그런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이던 장교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교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해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의 장교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교요양기관, 그러니까 방문요양센터를 말하는 거죠. 한 개소에만 원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장교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사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3년을 보관해야 되고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그러니까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 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비용을 받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죠. 다음, 신청 접수는 했는데 교육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나요? 교육 실시 전 접수한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서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의 지불 방법 및 보수교육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납부, 환불 등 세부 사항은 각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4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대면 4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데 꼭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의응답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도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